조선 경주 관아 톱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 아이고 사람 살려! 괴짝의 연이 반쯤 벗은 관리가 놀란 얼굴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죠.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옛날 경주의 제독 한 명이 부임했습니다. 제독이란 지방의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높은 벼슬을 말합니다. 이 제독은 춘방을 다닐 때마다 기생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생들을 예뻐하려고 아닙니다. 담뱃대로 톡톡 기생이 오면 담뱃대로 머리를 톡톡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계집들은 요망하기가 도깨비나 요괴의 진배 없지 어디 거슬려서 두고 볼 수가 있나. 기생들을 완전히 깔보는 겁니다. 무시하고 모욕 주고. 당연히 기생들은 화가 났습니다. 저 양반 진짜. 사람들도 제독을 싫어했죠. 심지어 부윤까지도 제독의 행실을 질색했습니다. 부윤이란 경주 지역 최고 책임자를 말합니다. 제독보다 높은 사람이죠. 부윤이 기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말했죠. 너희들 중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독을 속여 망신살이 뻗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후하게 상을 내리겠노라. 기생들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제독을 골탕 먹이면 상을 준다고? 그때 어린 기생 하나가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독은 향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향교란 지방의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죠. 제독은 어린 통인 아이 하나만 데리고 있었습니다. 통인이란 심부름하는 종 같은 겁니다. 기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생 옷을 벗고 노염집 여자처럼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향교 앞을 지나다니기 시작했죠. 지나가다 통인 아이를 불렀습니다. 어떤 때는 옆모습만 살짝, 어떤 때는 전신을 드러냈죠. 통인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기생은 한두 마디 나눈 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두 차례씩 한동안 계속했죠. 드디어 제독이 물었습니다. 야, 너를 자꾸 찾아오는 저 여자는 누구냐? 통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 누님이옵니다. 자영이 장사하러 떠난 지가 1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도와줄 이 없이 혼자 지내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저를 자주 찾아와 의논하곤 하옵니다.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혼자 사는 여자라. 어느 날 저녁 통인 아이는 밥 먹으러 가고 제독만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통인 아이 있으니까? 제독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지금 없는데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겠소?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붉히고 수줍은 태도로 조신하게 서 있었죠. 담배. 제독이 말했습니다. 통인 아이는 지금 없으나 내 담배를 피우고 싶네. 담배에 붙일 불씨를 좀 갖다 주지 않겠는가? 여인이 불씨를 가져왔습니다. 제독이 말했습니다. 너도 자리에 앉아 담배를 좀 피우지 않겠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어찌 소녀가 감히 그러겠나이까? 제독이 말했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으니 신경 쓸 것 없네.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담배를 약간 피웠습니다. 제독은 문득 여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내가 일찍 미인을 많이 보았지만 네가 그중 가장 예쁜 것 같구나. 너를 본 후로는 침식을 잊고 네 생각뿐이야. 아예 여기서 나랑 같이 살지 않겠느냐. 나 혼자이니 다른 사람은 모를 것이네. 기생은 짐짓 아연실색한 듯 말했습니다. 나리는 양반이시고 소녀는 천한 신분이온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농이 지나치십니다.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한 말일세. 농이 아니야. 제독이 맹세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일세. 정말이고 말고. 기생이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감사하게 받들겠사옵니다. 제독이 기뻐했습니다. 너를 이렇게 만나니 정말 꿈만 같구나. 기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오나 나리께서 심려하셔야 할 점이 있사옵니다. 나리께서 지금 머무시는 곳이 향교 이오니 소녀가 듣기로는 예로부터 금녀의 구역이라 들었사온데 사실이옵니까? 향교는 유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라 여자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거든요. 제독이 여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어찌 그런 것까지 알았느냐? 네 말이 옳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기생이 답했습니다. 제가 맡겨주시면 방도를 마련하지요. 저의 집이 이 근처이옵고 저 또한 홀몸이오니 밤에 조용히 찾아오시면 아무도 모를 것이옵니다. 반복하시고 평범한 전립을 쓰시면 아무도 나리인 줄 모를 것이옵니다. 평민들이 쓰는 모자를 말합니다. 제독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어찌 그런 묘책을 떠올렸는고 네 말대로 할 테니 너도 꼭 동참해야 하느니라. 제독은 이를 두세 번 거듭 말했습니다. 완전히 빠진 겁니다. 기생은 미리 준비된 집에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독은 약조한 대로 전립을 쓰고 변복해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기생은 그를 맞이했습니다. 등을 켰습니다.
주한상을 내어왔죠. 같이 술을 대작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제독이 옷을 벗으며 여인에게 가까이 오라 일렀습니다. 기생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바깥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생이 잠시 귀 기울여 소리를 듣더니 개경실색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진 겁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남편이 돌아왔사옵니다. 기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 박복하기 짝이 없어. 저런 개망난 일을 서방으로 맞이하게 되었사온데 흉포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옵니다. 살인과 방화로는 단할 사람이 없을 지경이 없지요. 3년 전에 저 사람이 저를 떠나서 다른 서방을 맞이했고 그 이후로 남남으로 지냈사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지금 찾아온 건지는 꿈에도 모를 일이옵니다. 또한 목소리를 들어보니 술에 잔뜩 취한 것이 분명하오니 날이깨도 참으로 큰일이옵니다. 이를 도대체 어찌하오리까. 대독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살인과 방화, 기생이 밖으로 나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이런 야심한 밤에 찾아와 소란 망동이시오?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내 목소리 몰라? 문 안 열고 뭐해? 기생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철호가 아니시오? 우리가 갈라선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무슨 일로 오셨소?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인자가 날 떠나서 다른 논팡이를 만나고 다니니 우라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네. 내 임자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어. 그리고는 문짝을 두들겨 부셨습니다. 쾅.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기생이 방에 서둘러 돌아와 말했습니다. 나리는 어떻게든 이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제독이 둘러봤습니다. 작은 오두막집이라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긴 쌀 그짝 하나뿐 대짝 속으로 기생은 황망히 그짝 문을 열며 재촉했습니다. 어서 이 안에 들어가세요. 대독은 서둘렀습니다. 너무 급해서 옷도 입지 못한 채 괴짝 안에 들어갔습니다. 괴짝 문이 닫혔습니다. 대독은 괴짝 안에서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놈이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헤어진 지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무슨 연유로 찾아와서는 이 난리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임자가 날 쫓아내고 다른 남자를 들였으니 두고 간 내 옷가지나 물건 가지러 왔네. 여자가 그의 물건을 내던져줬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괴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괴짝도 내 거야. 여자가 답했습니다. 당신 거라니. 내가 비단 2필을 주고 직접 산 건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단 중 한 필은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괴짝은 못 줘.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비단을 줬다고 해도 비단 한 필 준 거로 이 괴짝을 통째로 가져간다고? 턱도 없어. 이렇게 서로 다투며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괴짝 안에서 대독은 숨도 못 쉬고 듣고 있었죠. 제발 괴짝은 그냥 놔둬.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 임자가 괴짝을 못 주겠다면 관아에 소송하여 판결을 받도록 하지. 대독은 괴짝 안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관아? 소송.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남자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괴짝을 들고 판결을 받기 위해 관아로 갔습니다. 여인도 뒤를 따랐죠. 괴짝 안에 제독은 완전히 멘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벗은 상태로 괴짝 안에 갇혀서 관청에 다다랐습니다. 부윤이 윗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괴짝에 관한 소송이 시작됐죠. 부윤이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이 괴짝을 사는데 절반씩 내었다고 하니 반으로 잘라 둘에게 나누어주는 수밖에 없겠구나. 부윤이 명령했습니다. 톱을 대령하여라. 괴짝 안에 제독은 완전히 패닉. 톱? 자른다고. 성인이 톱을 가져왔습니다. 괴짝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드득. 저랑간 괴짝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 살려! 아이고 사람 살려! 부윤이 짐짓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괴짝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구나. 부윤이 명령했습니다. 괴짝을 열도록 하여라. 통인이 간신히 열쇠를 찾았습니다. 문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반쯤 벌거벗은 사내가 튀어나왔습니다. 좌중이 그를 보자 한바탕 웃느라 난리였습니다. 저게 누구야? 왜냐고. 그 벌거벗은 사내가 대독이었거든.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런. 어찌하여 제독께서 그렇게 괴짝 안에 들어가 계셨소? 어서 밖으로 나오시지요. 제독은 몸을 잔뜩 움츠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었죠. 사람들은 계속 웃었습니다. 제독이 괴짝에 어떻게 된 거야? 부유는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옷을 가져다 주어라. 통인이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보니 여인이 입는 녹색 장옷이었습니다. 제독은 황급히 그 옷을 뒤집어 몸에 걸치고는 향교에 자기 방으로 내뺐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죠. 제독이 도망간다. 그날 이후로 제독은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